자, 여러분들 페이지 418페이지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한 증여재산 2월과세 있죠? 찾으셨어요? 자, 책을 한번 볼게요. 뭐 제도의 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눈물 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자, 2월과세 제도의 취지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자, 2월과세 요건 및 적용 대상 자산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년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고요.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로 소멸된 경우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증여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게 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 1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냐고 계산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작은 경우 이때 2월과세의 효과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고 연대 납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자,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또는 직계 좀비 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보유기간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해당자를 취득한 날부터 기간으로 합니다. 기납부 증여세,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제 보세요. 우선 먼저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자. 자,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해. 실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좀 더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시가 6억짜리가 있고요. 취득가액 1억짜리였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병한테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양도 차익이 5억이나 생겨요. 양도 차익이 5억이 생기면 세금 얼마 정도 냈는지 아십니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못해도 한 1억 5천 정도는 세금을 내야 돼요. 5억 벌어서 1억 5천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걸 내보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뜯어져가는 납품인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쓸모없이 느껴졌던 배우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이 배우자에게 뭐를 해요? 증여를 해요. 그럼 증여세 안 내느냐? 안 내도 돼요. 왜냐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가 6억까지 되거든요.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배우자의 취득 시기는 언제죠? 취득가액은 얼마죠? 6억이죠. 취득 시기는 얼마예요? 취득 시기는 언제죠? 증여 받은 때죠. 예?
그리고 그 배우자가 얼마에 양도하면 6억에 양도하면 양도 차익은 없죠. 그럼 배우자를 통해서 6억까지의 금액은 증여세나 양도세 없이 취득세 3.5%만 내면 세금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은 배우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지.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아. 쓸모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간 필요하더라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를 통해서 양도하면 6억까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몇 년 내 양도하면 5년 내 양도하면 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누가 양도세 납세금을 져야 되는 거지?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누가 양도한 거예요? 을이 양도한 거예요? 갑이 양도한 거예요? 아니요. 을이 양도한 거라고. 양도는 분명히 을이 했어. 여러분들 을이 양도했는지 갑이 양도했는지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납세금은 을이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도세는 을의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은 누구의 것으로 하겠다? 갑의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특례야. 그러니까는 취득가액이 뭐예요? 1억이 되니까 양도차익은 5억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냈어야 될 세금을? 갑이 냈어야 될 세금을 2월 돼서 누가 내는 거다? 을이 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단 갑의 기타의 필요 경비는 2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게,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냐면 필요 경비에 포함될 거야 안 될 거야 이걸 중심으로 공부했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이냐 기타의 필요 경비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랬을 때 배우자 2월 과세가 적용된다고 하여 갑의 기타의 필요 경비까지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갑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뜻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정말 다 하나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다 나왔는데 이 문장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갑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갑의 기타의 필요금까지 2월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이때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을의 세금을 계산하는데 갑의 취득가액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까지 추가로 연대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연대 납세 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지금 연대 보증은 없어졌지만 여러분들 왜 연대 보증이 힘든 건지 아십니까? 자, 갑에게 10억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근데 연대 납세의무자가 A, B, C가 있는 거야. A는 50%고요. B는 40%고요. C는 10%에 대한 연대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연대 책임이다 또는 연대 보증이다, 연대 납세의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A는 얼마 책임지면 되죠? A는 얼마 책임지면 돼? 5억. B는 4억. C는 1억. 이러는 게 연대 책임이 아니에요. A도 10억, B도 10억, C도 10억인 거야.
그러니까 연대 납세금을 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A도 배째, B도 배째, 그러면 C가 10억을 다 내야 된다고. 아셨죠? 10억이 세금을 다 져야 돼. 그럼 납세금이 다 소멸돼요. 그럼 C는 바본가? 바보지. 그럼 C는 민사적으로 B, 갑 A한테 뭐 해야 돼요?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겠지. 아셨죠? 이게 연대보증 또는 연대납세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 책임을 갑이 질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 혹시 기납부 증여세가 있다면 만약에 이거를 1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자 10억이라면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6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여기선 증여세 내야 되겠죠? 맞죠? 그럼 5년 내에 양도했을 때는 9억에 대해서는 뭐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겠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람 몇 년이 양도했으니까 5년 이내 양도했으면 취득가액을 1억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2억이고 나머지 4억에 대한 증여세가 만일 1억 5천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도 내고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 내고 2억에 대한 양도세도 내야 된다면 이 사람 무슨 과세예요? 이중과세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납부 증여세를 양도소득세하고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요? 어느 하나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 기납부 증여세는 뭐 한다? 필요경비로 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증여가액이 10억이니까 6억 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1억 5천을 냈어요, 이미. 근데 그걸 5년 내 양도해서 양도세 2억을 내야 된다면 증여세 1억 5천도 내고 양도세 2억도 내야 된다면 이건 분명히 이중과세인 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때 기납부 증여세 1억 5천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는 이 규정은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유리한 규정이라면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1억 5천도 세금을 내야 되고 2억도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이중과세인 건 이해하겠죠? 그러면 1억 5천을 온전하게 줘야지. 1억 5천을 필요경비로만 인정을 해줘버리면 필요경비가 높아지면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곱하기 세율한 것만 돌아온다고. 세율이 20%면 1억 5천을 필요경비 인정받잖아요. 1억 5천을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는 세금 효과는 3천만 원만 돌아오는 거지. 세율이 20%니까.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1억 5천하고 2억하고 이중과세인 건 아니까 1억 5천을 다 돌려줘야 돼. 1억 5천을 다 돌려줘야 될 것을 필요경비로만 공제해줘버리면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세금 효과는 곱하기 세율한 것만큼만 돌아오는 거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이제 이걸 과표라고 할게요. 곱하기 세율을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1억 5천의 필요경비가 높아지면
그만큼 1억 5천의 양도 차익의 과표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곱하기 20%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3천만 원만 줄어드는, 나한테 3천만 원만 돌아오는 효과일 거 아니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1억 5천을 세액 공제를 해줘야지. 2억에서 1억 5천을 세액 공제해줘야지. 근데 무슨 공제해준대요? 필요경비 공제해준다는 것은 납세자한테 엄청난 독소조항인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 공제, 뭐 공제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예? 공제한다고 날람 받아먹지 말고 다 참아야 된다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기납부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는 것은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인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반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살면서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냥 그 재산 다 세금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들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막 조른 거야.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좀 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논을 그냥 파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졌겠습니까, 그죠? 그걸 증여를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 팔아서 했으면 세금도 거의 없는데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 근데 그 아들이 그걸 증여를 받고 나서 3년도 안 돼서 파는 거야. 그러면 이미 취득세 냈어요. 이미 증여세 다 냈어요.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비사업용 토지야. 취득가액은 또 아버지의 취득가액이니까 그 취득가액은 거의 제로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말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증여받은 자산 몇 년이 양도하면 안 돼? 5년이 양도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팔고 그 돈으로 증여를 하면 차라리 나은데 증여받고 나오면 팔면 이거는 세금은 세금들 그냥 그 재산 가치만큼 세금 다 낸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나중에 양도할 거라면 그러니까는 5년 내에 양도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뭐 해두는 게 좋아요. 증여를 해주면 좋겠지. 증여가액을 높여두고 증여 취득가액을 높여두면 그거를 몇 년 이내만 안 팔면 5년 이내만 안 팔면 뭐가 된다? 양도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아셨죠? 여러분들 5년 이내 팔지 않을 자산이 있다면 미리 뭐 해두는 게 좋다? 증여가액을 최대 몇 억 정도까지 해서 6억 정도까지 해서 취득가액을 정해놓고 감정평가 받아서 증여를 해두면 그리고 몇 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팔면 최소 양도세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정도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럴 재산이 없어서 문제긴 한데 그럴 재산이 있다면 증여를 빨리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래된 자산일수록 증여를 해두는 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어려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가 5번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대요. 근데 41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2월과세 적용 배제고요. 여러분들 저는 부교재는 76페이지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적용 배제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우리 책에는 418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는 76페이지 제가 집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2월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건 뭐고요? 적용 배제하겠다는 건 뭐죠? 2월 과세를 적용하겠대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죠? 취득가액을 갑의 취득가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갑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의뢰 취득가를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갑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를 계산하겠다는 것이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의뢰 취득 당시 금액도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여러분들 혼인관계가 소멸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혼보다는 사망이 먼저겠죠? 사망하거나 이혼하면서 소멸관계가 될 수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어떤 놈이 있었냐면 진짜 머리 좋은 놈 진짜 많다는 거예요.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이내 양도하면? 5년 이내 양도하면 이건 도루묵이잖아요. 도루묵을 떠나서 아예 손실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어떤 놈이 생겼어? 증여하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팔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었겠지. 네? 대단한 놈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여받고 나서 이혼했어. 그래도 이때는 적용을 할 거야. 다시 한번 적용한다는 것은 누구의 취득가액? 갑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여러분들 2월 과세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양도 시점의 부부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여 시점에서 부부관계였는지가 중요한 거야. 아셨죠? 증여 시점에서 부부관계였으면 그 이후에 이혼하고 팔아도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응?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해서 사망을 통해서 이혼관계가 소멸됐다면 이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뭐? 적용 안 한다는 것은 의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아셨죠? 두 번째, 수용 등의 경우에요. 수용 시에는 5년을 2년의 기준으로 합니다. 자, 어렵죠? 이 어려운 내용이 문제로 나와봐요. 더 어렵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이다. 자, 사업인정 고시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증여를 먼저 했어. 왜? 증여를 했어. 왜 증여를 하죠? 몇 년 후에 팔려고. 5년 후에 팔면 그만큼 이익이니까 난 증여를 했다고. 아셨죠? 증여를 했는데 5년 후에 팔려고 했는데 곧바로 뭐가 됐어? 수용이 돼버린 거야. 이 수용은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납세자가 언제 수용될지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세법에서 법에서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 보장이거든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게 법이에요. 그럼 나는 증여를 하고 나서 5년 후에 팔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수용이 됐다. 이건 나한테 큰 재산적 손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수용일 때는 아니 내가 지금 증여했는데 5년 이내 수용될지 안 될지를 내가 어떻게 그걸 예측하겠어. 하지만 적어도 몇 년 기준? 2년. 아셨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기준으로 해서
5년이 아니라 이때 2년. 예? 그래서 여기서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증여받고 나서 2년 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거야. 이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겠죠. 일단 이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는 것은 누구의 취득가에? 그냥 을의 취득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를 소급해서 2년 내에 증여를 받았대. 즉 증여받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년 내에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이때는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누구의 취득가에? 갑의 취득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죠 그냥. 대충 이해하셨어요? 네. 원래 대충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보시라고 하셨죠? 아니 한 번만 아니라 두세 번이라 좀 이거는 보셔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했던 부분은요 정말 작은 범위에서 문제가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이 16문제라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걸 떠나서 오늘 같은 부분은 오늘 한 부분에서 4, 5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한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공부보다도 그 밀집도가 강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용 나오면 5년이 아니라 몇 년 기준이다? 2년. 2년 전에 증여받았어. 사업인증고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했어. 그럼 2월까지 적용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또 마지막 힘든 거. 뭐냐면, 세 번째.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증여했어요. 그 다음에 2년을 보유하고 우리 양도한 거예요.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이내 양도했으니까 5년 이내 양도했죠. 그럼 2월과세를 적용하면 이게 만약 10년이라고 할게요. 2월과세를 적용하면 예? 누구의 취득가액? 갑의 취득가액부터 적용하겠죠. 맞죠?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을의 취득 시기 등으로 계산하겠죠. 네? 근데 자, 이게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이라면 이때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 2월과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아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일반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몇 년? 몇 프로? 9구단 중 2단이었죠. 맞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2년 거주할 때는 최대 4%, 4단 외웠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들 이때 갑의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장특이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을의 취득 시기로 하면 장특이 없어지거나 낮아지죠. 이해하셨어요? 그럼들 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을 포함한다는 것은 2월과세를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특을
많이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런 차원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장특을 그만큼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 납세자를 위한 규정이에요? 국가를 위한 규정이에요? 국가를 위한 규정이란 말이에요. 응? 아셨죠?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액하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하고 비교했을 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이 더 크다면 굳이 2월 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겠지.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낸 게 오히려 더 커. 그럼 굳이 국가 입장에서 그걸 부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지. 그럼들 3번과 4번은요. 누구 목적이에요? 국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너무나 힘들어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라 이것도 이해 못했나 보네. 적용하지 못한다는 이 규정이 이게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는 거죠.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무조건 나와요. 교수들이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기출문제 보시면 이 문제가 빠진 적이 없어. 여기 부분. 응?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우면 제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끼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지. 아까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세금 계산 산출하는 과정. 그거는 제껴도 돼. 답은 3번으로 정해졌으니까. 아셨죠? 네. 이 부분은 제끼면 안 된다고. 이 부분은. 응? 이 부분은 좀 제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자, 근데 이게 또 왜 힘드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규정이 또 따로 있어.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419페이지예요.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 있죠. 그 중에서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죠. 찾으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똑같아요. 이게 증여 후 우회 양도 부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증여 후 우회 양도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갑이요 을에게 뭐 하고 나서 근데 이 을은 누구냐면 특수관계자예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양도하면 5년에 양도해요. 저 그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는 갑이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세 이걸 1이라고 할게요. 을은 뭐 내야 돼요? 을은 증여세 내고 양도할 때 뭐 내야 돼요? 양도세 내야 돼요.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의 양도세가 더 크다면 야, 너 양도세 줄이려고 증여 후 양도한 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랬을 때 너가 더 크다면 이거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을 거야. 너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볼 거야. 이 을이 누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좀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라면 아셨죠? 이때는 갑이 직접 양도한 걸 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준과 틀린 것은 납세문자는 누구다?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 네? 단 갑의 세액이 을의 세액보다 컸을 때에는 예? 그러면 취득의 취득시 누구 걸로 할 거예요?
갑의 것을 하겠죠. 이때 연대납세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납부 증여세는요, 증여로 보지 않아서요, 이때는 세액공제 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액공제다 필요금융공제다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공제라고 해서 똑같은 공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무서운 규정이에요? 얘가 무서운 규정이에요? A가 무서운 규정이에요? B가 무서운 규정이에요? A가 무섭지. 얘는 1억 5천을 돌려주기라도 하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1억 5천을 필요경비로만 공제해주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효과는 아까 3천만 원만 돌아오는 효과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더 무서운 규정이에요. 아셨죠? 얘보다도 이렇게. 자, 2월과세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누구의 세금이? 갑의 세액보다 누구의 세금이? 우리의 세액이 더 크다면 굳이 갑이 양동을 볼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죠? 이것도 무슨 목적이에요? 국가 수입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되게 힘들게 나온다고. 우리 422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사례 1번 확인 예제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 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되는 때 약물을 갑과 을이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아. 갑과 을의 관계가 배우자인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자인지 특수관계자인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의 건물을 취득하는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예? 두 번째,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 소멸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갑의 건물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 이게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틀린 말이 되겠죠. 아셨죠? 자, 애매하니까 넘어가.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갑의 건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맞죠? 취득가액 취득식은 당초 갑의 것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자야. 자, 이젠 이거 아니죠? 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세액이 갑이 직접 병의 건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 양도세보다 클 때 누구 세금이 더 커요? 을 세금이 커요? 갑 세금이 커요? 예?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 양도세보다 클 때 을의 세금이 더 크잖아요. 을의 세금이 더 크죠? 그러면 굳이 갑이 양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갑이 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이게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예? 자,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 납세이 있다 없다? 그런데 여기죠? 배우자들 때의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 배우자 등이 외일제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천천히 푸니까는 풀리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딱 닥치는 순간 읽어보기도 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참 이게 실력하고는 좀 그렇다는 거죠.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특수관계자 맞죠? 자, 배우자 아니면 특수관계자예요. 자,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그 증여로부터 6년이 지나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근데 5년 내에 양도했을 때는 갑이 양도한 것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5년이 지나서 양도했으면 이때는 을이 그냥 양도한 것을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그래서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1번 답이네.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되고 3년 이상이 보유한 경우는 장기배속공제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장기배속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됩니다. 예? 자, 4번. 갑이 시가 8억 원의 토지를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양도액 8억으로 계산한다? 자, 이건 좀 이따 할게요. 바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 재산이 재산이 아니라면 세율 몇 프로다? 미등기 양도 시 세율은 몇 프로? 7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들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요것만 할게요. 주교재 420페이지. 우리 부교재는 7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주교재 42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부교재 7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여러분들, 여기만 해보세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 이 부당행위 부인은 요건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되고요. 조세의 부당 및 부당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조세의 부담이 부당이 감소가 돼야 돼. 응? 여러분들, 내 세금이 부당하게 감소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세금이 부당히 감소할 수 있는 이유는 저가형도나 고가형수가 될 수 있겠죠. 예? 저가형도가 뭐예요? 다운계약. 고가형수가 뭐예요? 업계약이겠지. 아셨죠? 그래서 저가다, 고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를 싸게 사야지? 얼마를 싸게 팔아야 되지? 얼마를 비싸게 사야지 부당한 거지? 예? 그래서 이 저가다, 고가다의 차이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둘 중에 작은 거예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 한 거 같고, 그 다음에 3억 보다 더 크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나올 텐데 나중에. 자, 요거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가가 8억이에요. 시가가 8억이라면 정상적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사고 팔 수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5%. 8억에 5%면 얼마예요? 4천이겠죠.
작게는 얼마? 7억 6천, 많게는 8억 4천이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그림부터 그래요. 시가 정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예? 이걸 뭐로 보면 돼? 이거를 정상가액으로 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싸게 팔았어. 그럼 뭐가 되고? 저가 양도가 되고. 이거보다 비싸게 샀어. 이걸 뭐라고 한다? 고가 양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금 풀었던 문제. 자, 422페이지 2번에 4번 읽어보시면 시가 8억의 토지를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얼마에 팔았어요? 7억 6천에 팔았죠? 아니, 얼마에? 7억 5천에 양도했죠? 이거 저가 양도예요, 아니에요? 저가 양도이죠? 아셨죠? 이렇게 저가 양도를 했으면 당신 7억 5천에 대한 양도세 내면 안 돼. 얼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 8억.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결과는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시가로.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걸 10억에 샀어. 그럼 여러분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몇 억으로 계산하겠어요? 10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8억을 취득가로 계산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이야. 네? 여러분들 잠깐만 어디 넘어오냐면, 이게 어디서 잠깐 봤냐면 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부교재는 70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391페이지 D번 보세요. 391페이지 D번 보시면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취득의 경우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근데 이거잖아. 지금 시가가 8억짜리를 10억에 취득했으면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겠다? 8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렵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제끼지 말고 그림만 그려. 시가 정해놓고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5% 해서 그거보다 싸게 팔거나 그거보다 비싸게 사오면 다시 뭘로 모아서? 시가로 모아서 계산을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자, 하나만 더. 그래, 시가의 5%는 알겠어. 시가의 5%는 알겠어. 근데 3억은 뭐지? 라는 개념인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시가의 5%는 좋아. 이렇게 비율대로 하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들 1억의 5%하고 1000억의 5%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000억의 5%면 50억이 50억. 50억을 싸게 판다고?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액으로 얼마다? 3억이야, 3억.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시가의 5%가 3억이 되는 게 얼마일까? 시가의 5%가 3억이야. 그럼 이 시가는 얼마일까? 60억이겠지. 60억. 예? 그러니까 60억, 시가가 60억 이하야. 시가가 60억 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시가 60억 초과해. 필요 없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억. 만약에 이게 80억이라, 시가 만약 80억이다 그러면 이때는 5%가 아니겠죠.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왜? 시가의 5%면 40억일 거 아니에요. 네. 4억일 거야, 4억. 이때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억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응? 이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안 한 부분은 제가 특강하고, 특히 1세대 1주택하고 세율은 올해 들어 가장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특강을 해서 보강을 하고 납세 절차는 할 테니까, 이거는 뭐 4월달 중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제가 정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부분은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아셨죠? 아니, 한 번만 아니라 적어도 2번 이상 좀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